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력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많은 노력을 해봤는데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또 회사를 가거나 또 많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정말 너무 고통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저항력이 세진다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항력이 생긴다는 거는 어려움에 직면하면은 좀 안 하고 다른 걸 하고 싶어 하는 행동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험 기간에 벽만 봐도 재밌다든지, 평소에는 재미없던 컨텐츠들이 무언가 나를 압박하고 있을 때 재밌게 느껴진다든지, 이런 게 저항력인 거죠. 평소에 재미가 없었던 것들이 오히려 역으로 재밌어지고, 노는 게 재밌어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무언가를 해내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이제 체면수를 걸어야 되는데 일단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재밌어지게끔 해야 되는데, 재밌다라는 거는 쉽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화책을 열심히 읽진 않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읽는 것처럼 어떤 행동을 재밌게만 할 수 있다면은 저는 무조건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노력하고 있으면서 마치 그 노력이 너무 벅차고 힘드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타인들에게 그 스트레스를 전달하고, 그래서 서로를 미워하고 또 정을 떼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는 내가 노력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면 이제 의식적으로 노력을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지속해야 되는 것이지, 무언가를 꼭 잘 해내겠다는 생각이나 어려운 거를 무조건 뚫어내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실패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노력보다는 쉽게 만드는 단계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의 단계를 10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요즘은 이제 AI 도구가 있으니까 이제 질문을 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어려운 질문을 또 10단계로 또 나눠서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쉽게 얘기하고 또 질문도 쉬운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개발자들을 양육하거나 이렇게 해보면은 질문을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역질문을 한 3번, 4번 해야지 그 사람이 질문하려고 했던 것을 꺼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연히 힘들다, 막막하다,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죠. 해결해달라, 뭐 이런 식인데, 사실은 그거를 이제 나눠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컨설팅도 해보고, 유료 컨설팅도 해보고, 뭐 무료 컨설팅은 뭐 늘 하지만은, 거기에 있는 그 강박이 있습니다. 꼭 잘 해내야 한다는, 그 비교해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고요. 그 강박 때문에 실제로는 너무 잘 살고 있는데도 그냥 정신과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죠. 근데 사실 잠을 제일 잘 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야 우리가 이제 자는 동안 이제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제 나쁜 부산물들이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에너지와 또 새로운 걸 익힐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채웠던 것들을 비우고 또 다음날 또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그리고 이거 엑기스를 딱 모아놓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AI에서는 이런 걸 파인튜닝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매일매일 반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갈 방법도 없고 너무 천천히 갈 방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뇌는 우리의 노력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아무리 의지적으로 한다고 해도, 의식적으로 한 가지를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무의식이 병렬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감정이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감정적인 생각, 순간적으로 화가 난다든지 순간적으로 기쁘다든지, 이 수많은 이 복잡한 생각들이 동시에 즉각적으로 이게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함도 느끼고 불행함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일이 이게 행복한 일인가, 이게 불행한 일인가를 곰곰이 따지면은 이게 정말 그 결론에 도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처럼, 이 감정이라는 거는 정말 병렬로 이제 순식간에 생각을 해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어려운 문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이 감정처럼 이 복잡한 것들을 이제 우리의 무의식이 순식간에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1초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문제를 내가 학습하고 있고 많은 걸 눈으로 봤다면, 그리고 어려운 거를 많이 해결해 나가다 보면 이제 걷는 동안에도 문제를 해결하고 자는 동안에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게 한 수십 배? 제 경험으로는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두 글자로 몰입이라고 부르는데, 몰입에는 항상 반수면이 딱 들어가 있거든요. 수면을 하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려운 문제를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많이 들고 있다 보면은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비교인자가 많아지면 훨씬 더 명확하게 답을 내리거든요. 이거 AI도 같은 원리죠.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다차원의 그 거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답을 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지도 학습에서 이 지금 GPT가 나오고 챗봇이 나오고 이 열광하는 이유가 우리 강화 학습과 지도 학습에서는 한계가 너무 명확했었어요. 근데 이 비지도 학습으로 많은 데이터를 넣다 보니까 비교가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답을 알게 되는 건데, 제가 그 미술을 전공했었었는데 과거에 여기 데생이라는 게 있어요. 데생도 이 덩어리를 많이 그려가지고 막 연하게 먼저 그리거든요. 진하게 안 그리고. 그래서 연하게 덩어리를 많이 그립니다. 많이 그려서 비교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석고상의 형태를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크기를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타인의 문제, 그리고 이 세상의 다방면으로 경험하고 이 생각만으로 또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감정도 같이 느껴야 돼요. 우리가 불편한 감정, 어려운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껴야 우리 뇌는 그걸 장기 기억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을 도울 때도 정말 내 일인 것처럼 도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할 때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다 무의식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고 삶을 즐겁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노력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이건 노력하는 게 전혀 아닌 거예요. 이 인간의 어떤 형태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믿는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습은 사실은 무언가를 해내기 위한 존재도 아니고 날마다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지지, 다른 무언가를 해내서 뭐 자랑을 한다든지 어떤 비교에 의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는 더 큰 불행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건도 살 때만 기쁘지 며칠만 지나면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 허무한 목표들이에요. 그 모든 걸 이루는 것 자체가. 근데 그 과정에서 억지로 노력하고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걸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너무 나쁜 형태의 어떤 삶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 중에 인지부여 고객들은 대부분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남들보다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너무 열심히 잘 살고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또 성과도 많이 내신 분들이죠.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 다음이 보이지 않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을 인지한다면은 충분히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그리고 산책이나 운동을 또 열심히 해서 이제 건강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고 무언가를 이제 맹목적으로 열심히 한다는 거는 사실 다 아실 거예요. 그 시간만 허비하고 있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프리징이라고 부르는데, 직원들한테 일을 줄 때도 항상 프리징이 안 걸릴 수 있게끔 줍니다. 그래서 해낼 수 있는 만큼을 주고 고민하게 만들고 어느 정도 끝에 가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간신히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을 제가 나눠서 주는 편이에요. 그래야만 그 다음으로 갈 수 있고 또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처음부터 무리해서 어려운 걸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코드를 짤 때도 지금 AI를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드를 짜는데 보면은 잘못된 방향에서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AI가 바본지 내가 바본지 모를 정도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실험을 하고 가볍게 많은 덩어리를 만들어서 비교해 나가다 보면 저차원 레벨의 어떤 컴퓨터 공학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소송에 걸리기도 하고 책임도 져야 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도망다니고 회피 성향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말 놀라운 비밀이기 때문에 알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좀 너무 노력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자기랑 속도가 맞지 않다고 해서 너무 빠른 사람을 싫어하고 또 너무 느린 사람을 또 미워하고 그렇게 안 살았으면은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도 되고 또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데 이제 글로벌 경쟁으로 나가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거운데 일도 해결하고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고 항상 가볍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주변에서 인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진짜 모습이 그 형태에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물질적인 거 아무리 가진다 해도 다 일주일이 지나면 다 역하고 이제 그 해골물처럼 다 고통의 산물들이에요. 아무리 가져도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하고 보람있고 건강하고 사랑을 나누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지속 가능한 행복이기 때문에 결코 서둘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기법으로 천천히 하고 즐겁게 하는 방법들을 계속 많이 만들어내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